양배추도 정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서양에서 온 배추예요. 양배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양배추가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뭘 해도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안 나았고, 아니면 심하신 분들은 십이지장 궤양 정말 생겨서 입원하시고 수술받고 또 재발하고, 왜? 원인은 놔두고 이게 더 이상 약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위산제 억제하는 거 해가지고 신생 물질 정말로 처방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위암을 갖고 온다, 위장약 자체가, 소화제 자체가 위암을 갖고 온다는 게 밝혀져서 장상피 화생 진단 받아도, 즉 위암 전 단계에서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장상피 화생에 대해서도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 조직을, 세포를 더 딱딱하게 만든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낫게 해주는 게 양배추다. 그래서 핵심 성분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하신다면, 다른 데는 잘 없는 비타민 U, 원래 비타민 계열은 아닌데 궤양에 이 U를 따다가 위궤양을 갖다가 정말로 탁월하게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항염증, 항암, 그리고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거니까요. 여기에 함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까지 있는 게 양배추다. 그래서 물론 배추도 기본적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만, 특히나 위와 관련된 것들이 양배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많이 드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유기농 양배추가 이만한 게 뭐 3,000원, 떨이로 할 때는 뭐 이렇게 2,000원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수입산 양배추를 빼고는 배추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양배추엔 있습니다. 둘 다 십자가가 채소에 들어가지만, 배추는 뭔가 절임이나 우리가 먹는 김치나 여러 요리로 했을 때 보관이 오래 가지만, 양배추는 있는 그대로 그냥 냉장고에만 놔둬도 뭐 2달도 가서 먹어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양배추를 더 많이 말씀드린 이유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어보면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로 써서 드셨을 때가 가장 이제 편한데, 이게 안 되니까 오래전부터 양배추 즙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양배추에 관한 연구도 1950년대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뭘 해도 안 나오고,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상하니까요. 근데 이 양배추를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이 위염이 사라지고 십이지장이 좋아지고, 말 그대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양배추는 단순히 우리가 그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 효과를 떠나서 위장 기능을 갖다가 좋게 해주면서 당연히 뭐가 좋아지겠어요? 변비가 없어집니다. 그럼 변비가 사라진다는 거는 몸 안에 독소가 잘 배출이 된다는 거고, 당연히 몸에 독소가 사라지면 피부로 나타나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관심 가지시는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양배추 먹는 방법 가지고 뭐 쪄서 먹어야 된다, 뭐 생으로 먹었을 때는 뭐 혈당이 많이 오른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구나. 그만큼 양배추가 이렇게 따지면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지만 채소 과일이 갖는 힘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매일 드실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왜 채로 썰어서 먹어도 되고, 난 이거 힘들어? 이미 시중에 양배추즙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뭐다? 고를 때는 무첨가, 화학적인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 이왕이면 유기농 양배추즙을 드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만 매일 해보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뭘 먹어도 안 났던 탈모도 좋아졌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100일만 해보신다면 현재 내가 갖고 있었던 만성질환들, 당연히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증부터 해서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에서는 잡지 못했던 신경통, 더 나아가선 자가면역질환, 이러한 것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정말 연육성 식도염으로 오래 고생하셨다는 분들, 특히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저는 양배추를 드시기 전에 커피부터 끊어라. 커피부터 반드시 끊어보시고 실천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진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바로 양배추 즙이 좋다 그래서 드셨을 때 더 되려 속이 쓰리게 느껴지신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현재 내 위에 쉽게 설명드리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정말 효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재생을 시키면 분명히 처음엔 불편함이 느껴져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청소를 하면 이거를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사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속쓰림으로도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무턱대고 너무 빨리 좋게 만들어야지 하고 나는 많은 양을 즙을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어떤 날은 채로 썰어서 원물로 드셔보셨다가 어떤 날은 조금씩 적응을 시켜서 속쓰림이 적어지면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양배추 즙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혈당을 뭐 올리네 아니면은 이게 더 낫네 이런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더 좋은 거는 확실하니까 이 점만 유의해서 양배추도 나의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그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참 먹는 방법론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채소과일식에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Q&A 형태로 이제 완전 건강 상담소를 쓰면서 제가 중점을 둔 게 너무 방법론에 치우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소비 심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양배추도 너무 내가 맵고 아려요. 그러면 삶아서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삶을 때 데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증기로 삶아서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 후라이팬은요 순식간에 200도가 넘어요. 그래서 어떠한 안전한 오일도 없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이 뭐 높아? 아니에요. 그 온도 올라가기 전까지 이미 다 산패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배추를 내가 좀 맵고 비리고 아려서 바로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저는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이것도 난 삶은 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가 그냥 데쳐서 슥슥슥 볶아서 먹을래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드셔야지 무적무적 씹어서 먹는 게 최고라더라.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반드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주는 정보들 가지고 뭐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삶거나 데쳐 먹으면 다 비타민, 유설포라판 파괴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게 인간이 가진 힘이거든요. 뇌가 가진 힘이 엄청나지만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양배추도 다양하게 먹어보자. 오늘은 쌈 싸 먹어보고, 아니 조금 그 쌈 좀 같이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 혈당 올린다, 이것 때문에 나트륨 섭취 많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만큼은 마음 편히 누구나 다 손쉬운 방법으로, 조리 방법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드시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요새 그 간헐적 단식과 함께 유행하는 식사법이 거꾸로 식사법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무조건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 과일을 먼저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 뭐 단백질은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흰 쌀밥에 생선 같이 올려 먹어야 맛있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매 끼니마다 채소 과일 먼저 먹고, 저는 물론 공복에 과일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식후에 먹으니까 아픈 거다. 채소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전파드리기 위해서 원래 공복에 식전에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드렸지만, 지금은 마치 혈당을 잡기 위해서 거꾸로 식사법,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절대 오래 못합니다. 맛도 없어요. 다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양배추 역시도 뭐 기름진 거 같이 먹으면 이게 더 안 되니까 그럼 부대찌개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해야죠. 피자 아예 먹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게 마치 진실된 정보인 것처럼. 근데 실천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양배추 반드시 공복에만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거랑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실천 못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다 채소 과일의 효능을 알려주면서 먹는 방법으로 해서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드셔도 된다. 같이 즐겁게 드셔라. 그래서 그냥 돈가스 먹는 것보다는 양배추 같이 먹는 게,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이제 공복에 먹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정보들은 이제 양배추가 갖고 있는 효소, 효모들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매운 또 그 소스들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마라탕에도 막 넣어 먹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속쓰렵죠.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걸 너무나 좀 따라 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공복에 매운 거를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분명히 속이 쓰린데 그거를 참고 드신 분들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불편하면 다른 걸 먼저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반드시 내가 공복에 먼저 먹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먼저 밥 먼저 먹고 달래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 때 이제는 내가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내 몸에 내가 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양배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아침, 점심, 저녁, 특히나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저녁이 또 아침이 되는 거고, 하루 시작을 저는 양배추 즙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몸을 반드시 만들고 몸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 까주스입니다. 양배추 솔직히 못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우적우적 씹어 먹어, 매워서 뱉어요. 맵고 알인 거 맞아요. 그래서 유기농 샀더니 종자마다 또 그 맵고 알인 게 다르거든요. 이게 채소 과일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힘이죠. 이거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공식품처럼 맛이 똑같겠어요. 그러면 양배추를 보통 이만한 거를 사면 4등분 해서 이 4등분 한 거를 한 번 더 썰면 그게 한 100g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적정량이라고 보통 100g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매운 게 걸릴 때는 양을 줄여야죠. 내가 맵다면, 공복에 먹었는데 속이 쓰릴 정도면 그 양배추가 매운 거예요. 그런 애가 걸릴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양배추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사과, 당근을 같이 드셔라. 근데 같이 먹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주스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되고, 착즙기로 착즙 내서 드셔도 되고, 양배추의 효능을 그대로 다 갖고 오면서 맛까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CCA 주스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시중에. 그래서 또 어떤 데는 CCA 주스는 절대 그렇게 먹지 마라. 해봤냐고요. 해보지도 않아놓고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사과, 당근, 양배추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걸 넣으셔도 됩니다. 케일을 넣으셔도 되고, 뭐 시금치를 넣으셔도 되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 과일들 넣으셔서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만 정말 나는 먹고 싶은데 그냥 단독으로 못 먹겠다 하신다면 사과, 당근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데, 사과는 보통 중과는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되고, 속과는 2개 넣으시고요. 그리고 당근은 이제 보통 손바닥만한 크기 200g 정도인데, 이 비율을 갖다가 원래는 이제 양배추가 맵기 때문에, 알이기 때문에 2대 1대2, 즉 사과 2개, 양배추 1, 그리고 당근 2, 이 비율로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8분의 1까지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먹기 힘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농 CCA 주스, 그 중에서도 맛이 나고 맞는 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만들어 드시면 좋지만, 만들어 못 드신다면 무첨가로 된 거, 가열 처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영양소 파괴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일반 가공식품은 다 죽은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방부제가 안 들어간 음식을 가열 처리해서 유통기한을 늘린 거다.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착즙으로 된 제품들이나 스무디로 된 제품들, 내 취향의 상황에 맞춰서 신선하게 새벽 배송해서 드실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아니면 뭐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그런 휴대용 편한 것들로 공복에 그때그때 커피 대신, 영양제 대신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이게 매운 음식들을요, 양배추랑 의외로 먹으면 설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좀 기름진 거, 빨간색 기름진 것들. 그러니까 양배추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빨리 내보내게 합니다, 양배추가 가진 효능이. 그러면 설사를 하겠죠. 그래서 설사는 예전에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수를 갖고 오고 몸에 있는 것들을 내보낸다. 근데 지금은 가장 근본적으로 설사를 통해서 몸에서 나쁜 거를 내보내서 지사제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통을 동반하거나 고열이 나거나 이런
이런 통증이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양배추를 안 드시다가 좋다 그래서 매운 음식이나 기름 음식이니까 너무 같이 많이 먹어도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부작용보다는 내가 시간을 갖고 양 조절을 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즙을 바로 드셔서 불편함이 없다면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어, 특히나 동물성 식품에 길들여져 있어서 커피를 공복에 오랫동안 드셔오신 분들은 이미 위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양배추 즙이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것도 물론 2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이건 나하고는 안 맞나 봐, 양배추 너무 맵고 아리고 속 쓰려, 속을 더 쓰리게, 이게 비슷한 원리가 레몬수거든요. 레몬수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줘서 처음에 먹었을 때 속쓰림을 더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 오렌지 주스, 산도가 조금 더 낮다든지 아니면은 바나나라든지 그런 걸로 몸을 먼저 위장을 좀 달래주고 그 다음 양배추즙이나 레몬수를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채소 과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다만 내 몸이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과조차도 이 구연산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주위에서 손 씻기고 할 수 있는 사과,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로 내 몸을 갖다가 배출해 주면서 몸 상태를 만들고 결국에는 CCA 주스, 착즙 주스로 한번 해보셔라 라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 비만 탈출 연구소 구독하신 분들 정말 운동에도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먹는 방법,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물으신다면 마음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무슨 자기개발 재테크 이쪽이야?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성, 모든 게 위염부터 해서 과민성 장증후군부터 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에 다 붙이지면 결국에는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먹든 어떤 운동을 하든 즐겁게 하셔야 된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책들도 앞으로 계속 그러한 것들 메시지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내 몸을 믿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기본 전제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